자,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 연휴 직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HBM4 공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론은 오리무중이다. 네. 약간 이제 뭐 아직은 미확인된 네.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GPU 최상위 모델인 베라루빈에 이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최초에 이제 한 4년 전에 개발해서 진행을 했던 게 호퍼. 네. 그리고 2년 전에 나왔던 게 블랙웰. 웰, 그쵸. 그리고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양산이 네. 되어질 제품이 이제 베라루빈인데요. 네. 지금 6세대입니다. 6세대. 네.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독점 공군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근거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쯤에 HBM4 퀄 테스트를 통과했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론은 2분기에 이제 퀄 테스트 통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이 퀄 테스트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그 6세대, 10나노 6세대로 삼성전자가 통과했던 베라루빈 같은 경우는 첨단 공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장 강점이죠. 파운드리 형태의 첨단 공정을 하이닉스보다도 마이크론보다도 네. 좀 더 앞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독점 공급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하이닉스가 참여하고 마이크론이 참여했을 때 이게 독점 공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참여해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좀 고무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굳이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최근에 삼성전자의 매출 내용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HBM 관련해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한 15% 정도 차지해요. 네. HBM 납품하는 네. 게. 이게 어디에 납품하느냐? 구글에 납품하는. 그렇죠. 네. 구글에서 진행하는 전체 물량의 한 60% 이상을 삼성전자에 납품합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지금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 관련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장되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 내용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3E까지는 네. 압도적인 좀 점유율을 가져갔었잖아요. 전량이었죠. 그렇죠. 네. 4부터는 좀 판이 바뀔까요? 지금 하이닉스가 추구하고 있는 제품군하고 삼성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제품군이 좀 달라요. 네. 뭐냐면 삼성전자는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납품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이닉스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엔비디아의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납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낫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엔비디아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형태의 고사양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과거의 내용들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호퍼가 나왔을 때 그리고 블랙웰이 나왔을 때 지금 루빈이 나올 예정에 있는 상황에서 보면 엔비디아는 항상 다음 세대 반도체 칩에 대해서 좀 더 기술력이 보강되고 확장된 제품을 내놓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독점적 본인 그 자사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칩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우월적 그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거 아니면 호환이 안 되고 네. 우리 거를 먼저 써야 되고 우리 것만 써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제품군을 발표를 할 때 좀 더 이 개선된 형태의 단위의 그 칩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을 통해서 하이닉스보다 좀 더 윗사양의 급으로 네. 이번에 통과했고 납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쉽지 않겠지만 네. 독점에서 이제 양강 체제, 양분 체제 좀 봐도 될까요? 양분 체제이고 좀 더 고무적,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보다 좀 더 고무적인 게 뭐냐면 지금 분위기를 한번 쓱 보면은 기존에는
납품사가 헤게모니를 가진 게 네. 아니고요. 그렇죠. 제조사가 헤게모니,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이 가격에 이런 형태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HBM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 빅테크사들이 자체적 그 HBM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들이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D램 가격 또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납품하는, 그러니까 HBM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헤게모니,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형태의 모습들이 현재 분위기로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인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네. 아주 긍정적으로 해당 내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블랙록은 또 SK 하이닉스 지분 5%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추정 자금들이 분명히 들어갈 텐데 어제는 하이닉스가 좀 소외받았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소외받고 그렇죠. 퐁당퐁당 장세입니다. 이 블랙록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블랙록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규모가 한 60조 정도 현재 돼 네. 있습니다. 종목은 한 10개고요. 네. 제일 적네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해외 투자자, 헤지펀드들도 국내 주식을 살 때 그렇게 많은 종목을 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거예요. 10개 종목 내에서 4개 종목은 4대 금융지수다. 아, 네.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SDI, 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네. 그 다음에 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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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평가 네, 이슈가 있는. 한 네. 종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또 한 종목이 있고 이번에 SK 하이닉스를 신규로 편입합니다. 그럼 5%는 왜 5%냐? 나머지 종목들도 다 5%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에서 5.5, 6%, 요 5, 6% 수준으로 10개 종목을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SK 하이닉스를 이제 SK 하이닉스를 사도 되겠다라고 해서 블랙록이 5% 수준으로 이제 사겠다는 네. 이제 뉴스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 이제 반응하는 형태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만 삼성전자보다도 좋아서 블랙록이 산다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그동안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이제 편입한다. 네. 이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5% 지분에 대한 추가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주가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뭔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단순 투자인 것 같아요. 시세 차익 먹겠다. 기존의 종목들도 최근에 산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그렇죠. 편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익률이 어마무시하죠. 어마어마하겠죠. 예, 나머지 금융주들도 어마무시할 수익률이 거고. 어마무시하고요. 코웨이만 좀 별로일 것 같습니다. 뭐 SDI도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가 하이닉스를 들어올렸던 수급적인 이슈가 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다시 HBM4 얘기 들어가서 네. 일단은 HBM4가 이전 거보다 더 당연히 로직 따위도 좀 바뀌고 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 더 한 두세 배 정도 비쌀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었던 HBM에 대해서 신규 수익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매출과.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네. 질문 아마 많이 받으실 건데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네.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실제 가격이 두세 배 높은 가격으로 출시가 될 것이냐 이 네. 부분 하고요. 네.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전체 반도체 비중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네.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세 배 가격은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고사양의 하이엔드급 HBM 반도체를 이제 미국 빅테크사가 사들이는 기업 네. 순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메타고요. 그 다음 구글이고요. 그 다음 아마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고사양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네.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네. 기존 예전 사양했던 H100이나 200을 주로 삽니다. 수입이 너무 입에 붙어서 네. 구매를 하죠. 네네네. 고사양을 살 수 있는 기업은 현재 메타하고요. 네. 그리고 일부 구글에서 진행이 됩니다. 구글은 자체 칩도 지금 생산 하이브리드로 네. 같이 가려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두세 배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블랙웰이 나왔을 때도 가격 차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호퍼 가격이 한 4천만 원 했거든요. 네. 블랙웰이 한 5천만 원 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그 하이엔드급
그 칩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합리적 수준에서의 가격이라고 해요. 보통 한 1,000만 원 차액을 두고 신제품을 발표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질 때 가격에 대한 메리트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 이익 개선치에 대한 메리트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두 번째,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에 대한 엔비디아의 납품이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단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네. 중요하거든요. 지난 4분기 실적에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삼성전자와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만을 놓고 보면 네. 삼성전자가 전체 한 90조 정도 했는데 반도체가 한 50조 정도 했고요. 하이닉스가 한 37조 네. 정도 했는데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향 매출이 30%입니다. 지난해 네. 4분기에서. 그러면 이 30% 하이닉스의 그 40조 원의 그 30%면 한 12, 3조가 되거든요. 네. 이 물량을 삼성전자가 다 가져온다 하더라도 12, 3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부분에 있어서 매출 규모가 어마무시할 거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이닉스가 지금 90% 가까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 기준으로 따져서 30%, 13, 4조의 네.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마진율이 높을 뿐입니다. 삼성전자 이걸 다 가져와도 반도체 사이즈 측면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구글에 납품하고 있는 비중이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네. 엔비디아에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비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절대적 가치의 주가 상승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치환해서 이해하기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뉜다면 네. 지금부터 수익률은 어느 게 좀 더 좋을까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소부장단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공적에서는 원익 IPS, 후공적에서 리노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이게 가면 이게 간다. 네. 이게 아니죠 지금. 이게 딱 그 이퀄해서 같은 네. 내용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첫 번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 중에 먼저, 그러니까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등락 폭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무게감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게 가격이 많이 갈 게 아니라 몸집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에 좀 더 높은 점수로에 접근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향 매출이 절대적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수익 개선과 전체적인 그렇죠. 가격 네. 개선에 대한 큰 영향도를 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디램 가격과 연동되어져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으나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많아요. 첫 번째는 3월 10일에 출시가 되는 갤럭시 S26 네. 여기에 이제 그 자체 엑시노스 2600이 네, 그쵸. 장착이 되죠. 다 장착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한 25% 정도 장착이 됩니다. 이게 장착이 돼서 원활하게 안정적 구현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퀄컴에 대략 1년에 10조 정도씩 로열티를 주면서 물건을 갖다 썼거든요. 네. 이거가 다 세이브가 됩니다. 이거 판매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4분기에서 삼성전자 실적 내용에서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쪽이 개선되고 있어요.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쪽이 연간 단위로 10조 정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못 벌어요. 그 수율이 안 나와서.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올해 2, 4분기, 3, 4분기에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 내지는 적자폭을 현격하게 줄여주는 내용에서의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 그럼 삼성전자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부분이 돈 버는 구조로 TSMC와 같은 규모의 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TSMC가 전체 그 파운드리 쪽에서 한 60%, 그 삼성전자가 한 2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을 쭉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의 10만 원, 20만 원대 고차가 되는 게 아니고 앞자리를 바꿔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적 가치,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적 가치를 삼성전자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비단 엔비디아의 납품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더 삼성전자가 움직일 여지에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